현재 구도가 친홍, 친박, 그리고 중립 이렇게 3파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립지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나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외나무 다리.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 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가만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네.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예.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 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네.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뭐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아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중립을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립 후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 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럼 않습니까? 100으로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남아 그럼 있는 둘이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필요가 것이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자 점수 나눠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고 하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부자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부족합니까? 생각합니다.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 제가 자주 이제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단일화.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 있을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뭐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그렇게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얘기했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아하,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아니, 식으로 공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가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이제 당무감사 같은 거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당무감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내쫓는 예는 여태까지 정당 사상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현역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쫓아낼 수 있다.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줄 세우는 거라고.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예,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것이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 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력이?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이제 줄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많이 섰어요?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30년 그러니까 정도 이거 섰습니까? 정말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줄을. 저는 아니 그리고 뭐 공천도 네. 이제 뭐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툭툭 하시니까 저 걱정되는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당내 이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당이 무시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강력한 리더십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 대표의 또 긍정적 측면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20%를 못 넘기는 거죠. 그런 결국은 언행과 좀 더 보수가치의 핵심 중에 저는 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유능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깡그림 무시하는 쪽으로만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했던 거 현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는 못하겠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국민의당 호남기는 분당한다 안 한다? 당분간 분당 안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살아남는다 못 남는다? 못 남는다. 두 사람 다? 네,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는다. 유승민과 안철수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유승민이다 안철수다?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아남는 사람 아니면 뭐 살아남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대할 수 있고 뭐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죠. 살아남는 사람은요? 살아남는 사람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다고. 좀 더 높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못 살아남는다. 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담겨 있다. 아니 이제 뭐 우리 작년에 JP 총재 만났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참 뭐 다 좋은데 정치 경력이 짧아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담겨 있다? 없다. 아니 그 마음을 안 실어도 당연히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담겨 있다 없다.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라이벌일 수 있으니까 좀 담겨 있다. 아니 두 분 다. 담겨 있다. 두 분 다 어차피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뭐 담겨 그건 있고만. 전망이고 본인의 네. 마음이 담겨 있다 없다. 전 마음은 전혀 뭐 관심 없습니다. 매우 담겨 있는 것으로 그럼. 문재인과 홍준표 중에 누가 더 밉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사당화 얘기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더 밉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 요새 좀 지나치십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게 밉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그래도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제가 40초인데 질문 많은데 몇 가지 추려야 되겠네요. 네.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국민 소통.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우리 편 안 들어줘서.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한마디 드리고요. 뉴스공장 하나 있어요. 나경원은 대선 후보로 나선다. 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이 속도의 수사를 내겠다는 당연한 말이라거나 고충을 이해한다 등으로 해석하면서요. 특별히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돌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당연한 말이다. 적폐와 관련된 큰 수사는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무일 총장이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나요? 예. 그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예. 실제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다독이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청와대를 향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이죠. 그죠? 그렇죠. 예,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예. 제가 아는 해석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해서 동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검찰 내부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죠. 네. 예. 그런 시각이 일부 우세하죠. 있죠. 예, 일부 우세하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이 자칫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보수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언론이 언급한 정치 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건 넘어가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6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주도로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는데요. 예. 다만 사건은 전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다만 전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나선 거거든요. FSB. 예. 2014년 소치 겨울 올림픽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소치 올림픽 당시 연구소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스테로이드 등의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러시아 선수들의 오줌 샘플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도찐개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무실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증거를 조작한 거고 여기도 증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증거 조작한 것은 말하자면 가짜 오줌이네요. 가짜 오줌이죠. 예. 똑같죠.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죠? 제 한계인가요? 아니, 나의 뛰어남이죠.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국가 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가 1,000명에 이릅니다. 야, 샘플 다 교체해갖고. 예. 오호. 자, 이것이 알려진 내막도 좀 흥미로운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캐나다 변호사입니다. 리처드 맥클레런의 조사를 통해서 국가 도핑을 확인했고요. 로첸코프라는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 소장이 2015년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어요. 이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예. 또 그 95년도에 러시아에서 법을 통과시켜갖고요. 모든 전화에 감청이 가능한 셋탑박스를 설치해요. 그럼 미국 선수들이 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정보는 러시아에게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좀 하나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푸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정보기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 보이콧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면적으로 보이콧하진 않을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해 경쟁하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밝혔습니다. 푸틴이 예를 들어갖고 전면 보이콧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 속담 딱 맞아요. 똥낀 놈이 쓱낸다. 자기가 잘못하고 예. 뭐 안현 선수는 나오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빅토르 안. 예. 왜냐하면 이번이 본인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수이면서 지금 플레잉 코치 아닌가요? 그렇죠. 음. 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도 인기 좋. 좋습니다. 예, 원래 한국 사람이지 않았나요? 후반을 하려면 망명을 결심해야 하는 정도니까요. 예. 자 예루살렘 뛰어넘고 미 군 정보 당국성 김정은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또? 예, 월스트저널이 5일 보도했는데요. 예. 미 정보기관하고 군 당국자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현재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푸틴 계속 뻥카라는 거예요? 에드원로 띄운 거예요? 트럼프요, 트럼프. 아 그렇죠 트럼프 무기 팔아먹으려고?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들 인용해서요. 예.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북한의 안보와 자신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 안보 담당 기관들이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바꿔 전쟁 위협을 낮출 가능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지금 도발은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대화를 알고 있다. 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예. 아,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무기는 좀 팔아먹고 그렇죠. 적당히 팔아먹고 난 다음에 예. 북한과 극적인 대화를 하고 예. 북미 관계 개선하고 예. 그거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엔이 들어가면 마지못해 예. 하는 척. 그렇죠. 예.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야. 아유, 우리가 호갱이에요, 호갱. 그럼- 한중일이 호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상사꾼. 예. 예. 다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군 및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가 잔인하지 않다거나 도발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락을 깔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요. 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했어요? 예.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댓글 사건 이후에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댓글 사건 예. 2013년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올 때 예. 가짜 사무실 만들었고 지금 그 장기성인가요? 그 누구 지금 구속돼 있잖아 다. 그렇죠. 예, 이제 아우 이름도 다 잊어먹네. 부산지검장 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변창훈 검사는 그것 때문에 그 목숨을 끊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했다고 보고 1년 뒤에 또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야. 형식이 똑같습니다. 가짜 컴퓨터로 사무실을 채워놓고요. 그 당시에 그 서천호 2차장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장이 직접 둘러본 거예요. 내부 제보자가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예. 요즘은 제보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하거나 이런 형식을 쓰는데 아니면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텔레그램을 한다는 거죠. 예. 직접 편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보내왔습니다. 민변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유우성 씨 사건 수사 때 예.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접수됐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변에서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직접 북경까지 그 중국까지 갔다 오면서 심양 예. 그러면서 그 출입경 기록 예. 조작된 거 다 밝혀내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변에서 한 민변에서 겁니다. 했죠. 김영민 변호사. 예, 김영민 변호사가 그 했죠. 뚱뚱한 그 돼지 MC 말고. 말고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날씨한 유성 변호사. 예. 아니 유성 변호사가 아니라 김영민 변호사. 예. 편지에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실명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나온 겁니다. 아 그때 하 기자도 이거 많이 추적하지 않았나요? 예, 기사를 많이 그랬습니다. 썼죠.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당시 상황을 보면 최아무개라는 대공수사국장과요 이아무개라고 하는 대공수사처장 등이 모여서 수시로 현안 회의를 했고요. 이 회의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무실 대응 전략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은 과장급인 김아무개 씨였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정원 대궁수사국 간부들이 소속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라고요? 국정원 소속 변호사? 예. 약간 기시감이 있죠. 예. 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3처 소속이던 변호사에게 당시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조작된 증거를 검토한 것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쓰려고 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직했다는 겁니다. 사표를 썼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해 갖고 가짜 사무실 관련해 갖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정기호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정치호 변호사. 정치호 변호사. 예.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 지금 가족과 변호인단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10가지 의혹을 제기했죠. 예. 자살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목숨을 끊은 그분과 너무나 똑같다. 일명 마티즈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티 사건이요. 차 안에서 번개탄 나오고. 예. 이게 진짜 국정원이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이렇게. 이게 한겨레 보던가요? 예,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악스럽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뭐 탈법 위법의 어떤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예, 문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 수사 끝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러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런 편지 보낸 건가요? 아주 작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계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최근에 계기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 변호사의 계기도 있었고요. 예. 이후에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예. 우리가 몇 번 듣는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데 네. 개혁특위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네. 국정원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이 가서 네. 본인들이 직접 서버를 보고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개혁특위 위원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장난질을 쳐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개혁이 이렇게 했고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내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져오라고 할 때 예. A라는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하면 이것과 연관된 A-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관 자료를 다 가져와야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자료를 저장할 때나 다른 서버로 옮겨놓을 때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자료다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개혁위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외부 개혁위가 대체로 그 내부 직원도 있고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한 50%가 되잖아요. 내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정보기관들은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 네. 하나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결정적인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리드가 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2013년 댓글 사건 압수수색에서의 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형식이 차장급 당시에 서천호 2차장인데요. 차장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서천호 2차장이라면 1차장, 2차장, 3차장 있고 그 바로 위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국정원장 누구였었던 거예요? 2013년이니까요. 2014년이죠 이거는. 네, 2014년이니까요. 이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그렇죠. 남재준 예. 원장 있다가 이병호, 이병기인데 예. 참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으로 보이는데요. 남재준 예, 원장으로 예, 보이네요. 예, 예. 끔찍한 사건이네 이게 진짜. 이러고 그 대공수사권 넘기겠다고 하니까 또 야당은 문제 제기하잖아요. 대공수사를 할지 보니까 10년 동안 간첩 잡은 게 18명인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경찰에서 잡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도 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50 때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던 일들을 하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수사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사무실을 조작을 해놔요. 그렇죠. 예. 남재준 원장이 2013년에서부터 2014년 5월이니까 요때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예. 넘어가는 시점. 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고.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확대될 있습니다.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예.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그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 있는 몇 명 이게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럼 않습니까? 100으로 근데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판세를.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뭐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그럼 남아 둘이 있는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뭐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예.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네.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 자정사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뭐 사실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뭐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현재 구도가 친홍, 친박 그리고 중립 이렇게 3파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립지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나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외나무 다리.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 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가만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 생각하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네.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후보들이 속속 뭐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예.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뭐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뭐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시간은 식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하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그렇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얘기했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아하,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공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에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도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죠. 중립 아니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아,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렇게 그럴 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원내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 있을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기사로 정도는 나온 거는 우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네, 사당화가 시간도 몇 주지 시간, 않고. 열몇 시간 들리지 않나요? 어제? 아니 어제?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뭐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뭐.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뭐 그 얘기-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뭐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뭐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네.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뭐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아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본인이 중립을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왜요?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뭐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립 후보들이 여당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